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 나와주셨어요.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는 어제 MBC 라디오에서 방송하시고 네. 김한 기자는 한겨레 유튜브 방송에서 네. 개표 방송 5시간 앉아 계셨다고요? 네, 그 정도 앉아 있었던 그 정도. 네. 두 분 다 굉장히 오늘 초췌해 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총선 결과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 박세훈 작가님이 밖에서 주신 대본에 네. 하실 말씀들 많으시겠지만 너무 길어지지 않게 이렇게 맞아요. 적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할 말은 많은데 네. 어쨌든 투표율이 다시 60%대가 된 거는 고무적인 일이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많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구 기준으로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도 좀 고무적인 일이고, 네, 그래서 네. 좋은 점들도 있지만 네, 어쨌든 좋은 취지의 공직선거법이 누더기가 돼서 이제 적용이 돼서 네, 네.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개정이 불가피한데 어떻게 될지 저는 거기가 제일 좀 관심이 간 사안입니다. 이번 여성 의원들이 29명인가요? 네, 하여튼 30명 가까이. 네, 지역구 기준으로 만으로. 네, 지역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네. 5시간 방송하신 김한 기자는 네. 네. 이런 표현들 많이 했었잖아요. 학살 공천을 했다. 네. 그래서 당권파들이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학살 공천. 어느 당 기준으로? 어느 당이든. 네. 근데 네. 이번 선거 결과는 아예 학살 선거가 된 선거 것 같아요. 자체 결과가. 저희도 어제 예측을 막 하고 했었는데 네. 민주당 계열이 압승을 할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이렇게 완전히 압도적으로 네. 이길 거라고는 많은 전문가들도 사실 예상을 생각을 못했죠. 못했던 네. 부분인데 어쨌든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총선 결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요. 잠시 후 3부에서 국회 출입 기자들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주제를 얘기하죠. 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과 대화방을 운영하고 관리한 공범이죠. 닉네임 붓다. 실명 강훈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네. 강훈에 대해서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지금 이 사람의 혐의 그리고 그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혐의 혹시 있을까요, 김원 기자? 일단 붓다는 이제 이 조주빈이 처음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서 자기 방을 바로 연 게 아니거든요. 네. 원래 다른 방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완장방이라는 방에서 영상을 올리고 그 방에서 일부 사기도 치고 해서 했다가 잠적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붓다의 제안으로 네. 박사가 그러니까 조주빈이 독자적인 방을 처음 만들게 되거든요. 따로 차린 거군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조주빈이 텔레그램에 아주 익숙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붓다의 도움으로 이렇게 봇 기능이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응답을 해주는 이런 텔레 기능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붓다의 도움으로 장착을 해서 네. 자기 방을 꾸린 게 됐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제 그 박사와 같이 방을 운영을 하는 거였고 저희가 이제 취재할 당시에는 붓다가 이제 계속 사람을 모아오는 역할. 네. 오늘은 2,500명을 넘겨보자. 방 인원수를 3,000명을 넘겨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회원 그 방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방에 가서 홍보를 하고 네. 빨리 이제 누구를 데려와라. 한마디로 그 가해자들을 모집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역할들을 주로 했었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던 거는 이제 이 붓다가 그 다른 방의 방장에 이제 신상을 털어서 그 하는데 가담했던 것들이 밝혀졌고 또 네. 그 조주빈이 잡힌 이후에는 그 자금을 네. 이제 운반했다는 역할들이 지금 범죄 수익금 네. 전달. 알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그 신상 공개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특례법에서 이제 하게 돼 있는데 네. 지금 붓다가 미성년자 신분 그러니까 생일이 지났죠. 네, 생일이 지금 지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19세 같은 경우는 19세까지는 이제 원래 안 하는데 네네. 올해 만 19세가 되면 이제 그분까지는 이제 허용할 수 있도록 2001년생 2001년생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당연히 미성년자 아닌 이상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신상 공개 등과 관련해서 붓다 측에서 뭔가 법률 대응을 했다고. 네네. 그 붓다 측 변호인이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그렇군요. 들면 네. 아직 이제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달라라는 네네. 거고 나이가 이제 어리니까 그리고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이미 이 범죄에 대한 어떤 그 환기라든지 이 범죄의 잔혹성 같은 것들이 충분히 드러난 상태에서 굳이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네. 근데 이제 내일 원래 경찰의 계획은 내일 이제 아침 8시에 그 송치를 할 때 그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라는 거였는데 그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오늘도 굉장히 논의가 길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 네. 신상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 그러니까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연령 쟁점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주범 성격만 네. 이제 신상 공개를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왔는데 이 붓다에 대한 신상 공개는 사실 이제 조주빈의 신상이 이미 공개된 상태에서 네. 공범들의 신상이 앞으로 이제 계속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네. 또 유료방에 따른 가입자들 또 그 범죄에 공모했던 사람들의 신상 공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오늘 회의가 뭐 1시간 넘게 진행됐었다고 합니다. 뭐 공범이라고 하지만 사실 주범과 어떤 뭐 죄질을 논하기도 참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네, 비슷한 뭐,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네. 아주 낮은 단계 뭐 이게 피해자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네네. 굳이 뭐, 수위를 얘기하자면 네, 가입만 하고 이제 그 방에만 있었던 사람들까지 모두 신상 공개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아마 논의가 길어진 탓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 어떤 어떻게 할 기준으로 것인가. 일률적인 기준을 해야 될 거냐라는 고민을 하신 걸로 추정이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신상 공개랑 포토라인 세우는 건 사실 엄연히 좀 별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네네. 뭐 다수의 뭐 시청자분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는 좀 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검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신상 공개를 하더라도 포토라인이 이제 가급적 세우지 않는 쪽으로 공보 준칙을 정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좀 별도로 좀 고민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약간 생각이 좀 복잡합니다. 기준을 아주 법률적으로 정치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신상 공개까지는 좀 뭐 찬성하는데 포토라인 세우는 거는 좀 다른 별개, 방식의 좀 뭐 괴롭힘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결국 그런 거는 좀 실질적인 뭐랄까요 재판을 통해서 좀 정리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있긴 일종의 합니다. 매뉴얼을.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신상 공개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가 길어진 게 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고민을 했을 거고 뭐 유사범죄 방지 차원에서도 미성년자들은 다 안 걸리니까 우리 해도 괜찮아 이렇게 잠재 범죄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법조인은 또 법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나름 고려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신상 공개 기본적으로 김한 기자는 이 네. 부분을 취재를 오래 하셨으니까 신상 공개 예상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다에 대해서?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로 불거지기 시작한 게 그 엠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라라는 그렇죠. 청원에 수백만 네. 명이 참여하면서부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형법상의 원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논의와 이런 가해자들, 범죄자들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네네. 실제 제대로 된 형량이 부과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이제부터라도 정확하게 처벌하고 단죄하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의 운동적인 캠페인으로서의 신상 공개하라라는 요구는 약간 시범 케이스 같은 네네 다른 성격도. 문제로 네. 존재하는 거죠. 다른 쟁점으로. 그래서 네. 이쪽의 요구는 어쨌든 정말로 신상을 다 26만 명을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하라라는 이제 의미 맥락을 내포하고 있는 건데 네. 그 부분들에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형 기준부터 포함해갖고 그러면 어디까지 누구까지 신상을 공개할 것이며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계속 쟁점이 될 건데 사실 이제 이번 이제 붓다의 신상 공개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에서는 이제 범죄 예방 효과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가 너무 만연해 있고 10대들 사이에 네, 너무 10대들이 많죠. 네. 이런 거를 해도 우리는 뭐 나이도 안 걸린다. 어리고 네. 이렇게 하는데 10대도 이 디지털 성범죄 특례법에 따라서 신상 공개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범죄 예방 억제 효과가 있을 있지 것이다. 않느냐 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인권 운동 관련하시는 분들이나 네. 그런 활동을 조력하는 변호사분들이 제일 요즘 고민이 뭐냐면 이런 형사 처벌의 기준 하향해야 된다. 이제 뭐 청소년이 예전에 그 기준의 청소년이 아니다. 네. 뭐 이제 이런 논의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처벌을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능사인가에 대한 이제 근원적인 고민이 하나가 논란이 계속 있었죠. 예, 그 논란이 네. 있고 좀 해결이 잘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민법상의 문제나 형법상의 문제 또는 헌법상의 권리,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공직선거법에서 우리가 18세로 나눌 때 네네. 18세로 이번에 내릴 때 뭐 군대도 가고 다 하는데 이건 투표권만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약간 절충설이랄까? 처벌을 받을 기준이 내려간다면 네. 권리를 부여하는 기준도 낮아져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참정권도 더 내려가고 네. 뭐 이런 식의 좀 고민도 같이 해봄직하지 모든 것들이 다 않나라는 생각이 연결돼 듭니다.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붓다 얘기한 김에 엠번방 얘기 계속을 좀 하면 총선 때문에 사실 이 기사가 많이 좀 네. 묻히는 그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한겨레 같은 경우 이번 주에 단독으로 2건인데 보도를 했어요. 이 참
조주빈이 인간 시장 방도 운영했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주빈이 추가적인 범죄를 분명히 기획하거나 저질렀을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을 일반 이제 자기가 그 무료로 맛보기로 운영하는 방들에서 여러 차례 했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저희가 제보를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1대1 채팅방을 열어서 이 피해 여성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내가 보여주는 이 사진들은 를 고르면 네. 그러니까 이 어떤 범죄라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가격대를 제시하고 그거를 1대1로 거래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말 그대로 인간 그렇습니다. 시장. 그러니까 이거는 네. 뭐 그 방 이름이 인간시장 방이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이제 조주빈의 범죄 행태도 악랄하지만 사실 이거는 많이 사라졌다라고 보이는 사실상의 인신매매 범죄 네.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좀 충격적이었고 그 방 이름 자체가 사실 이 범죄의 어떤 반인륜성이나 반문명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을 버젓이 열고 그 방에서 그 150만 원 이상 이제 암호화폐로 입금을 한 네. 유료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만약에 거래가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탈퇴시키고 네. 또 다른 회원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걸 확인을 해서 보도를 했었습을 저는 요즘 네. 정신적으로 괴로워서 사실 이 네. 엠번방 기사를 잘 못 읽는데 기사를 잘 못 읽겠어요. 우리 대담 네. 때문에 제가 강제로 그렇군요. 읽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네. 저는 뭐 이 기사를 직접 쓰시는 기자분들이 더 아니면 이걸 제보해 주신 아마 다른 뭐 활동가분들이 훨씬 더 보는 괴로울 것 동안, 같고 네. 제목만 봐도 이렇게 섬뜩한데 읽으면서도 약간 구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네. 아. 잔혹한 문제인 것 같고 네. 어쨌든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예외 네. 없이 좀 수사가 되고 처벌이 적절하게 기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저같이 이제 일반인들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은 다들 공범 아닌가. 특히 유료 회원들 뭐 150만 원 네. 이상 낸 사람에게 1대1로 해서 메뉴판처럼 사람을 고르게 네.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그 추악한 행위들이 네, 이루어졌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신원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이 네. 기사 보면서 그러니까 존재하는 예를 들어 무슨 영상을 그냥 본 게 아니라 네네. 돈을 내서 뭔가 구체적으로 그 다음 액션이라고 하면 좀 네. 부적절하지만 제가 어떤 행위를 예, 의도해서 행위를. 유도를 네. 하게 네. 하는 것을 다 알고 이제 했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지도 않습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스너프 필름 같은 거를 보는 것에 대한 것과는 좀 다르게 차원이. 취급해서 처벌받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도가 김한 기자 보도 네. 그 한겨레 보도가 있었는데 성착취 영상 제작 유포 혐의로 수감 중인 20대 남성이 만든 성착취 영상이 이른바 그 닉네임 가까시 운영한 방에 유포됐던 사실이 얼마 전에 확인됐다 이런 기사가 또 하나 있었어요. 네, 저희가 이 보도를 하고 나서 각각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이제 유사한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의 판결문들을 입수해서 이 저희가 이제 확보하고 있던 취재 자료랑 대조를 하면서 네.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어떤 것이었나, 혹시 N번방이나 아니면 박사방에서 네. 이제 공동으로 벌어졌던 게 아닌가라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네. 20대 남성, 그러니까 3년형을 받은 20대 남성인데요. 이 남성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를 해서 성착취 영상을 찍고 네. 그 성착취를 하는 장면을 그 메신저를 통해서 생중계를 한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네. 근데 그 영상이 N번방 아주 초창기에 네네. N번방에서 유통이 됐던 영상이더라고요. 같은 거예요. 네네, 같은 네네. 영상인데 이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 판결문에는 이 가까스로 추정되는 인물이 성명 불상자로 그냥 등장해요. 가까스 지금 안 잡힌 네,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상태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때 그 수사기관이 이 사람이 이 검거한 20대 남성이 누구와 공모를 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고 네. 이게 어떤 플랫폼들에서 유통이 됐고 보여줬는지를 네. 더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서 당시에 이 가까스를 성명 불상자로 남겨두지 않았으면 이게 2019년 초거든요. 네네. 이 사람이 검거가 된 게요. 네. 그러면 사실 달라지지 조금 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바에 따르면 최근에야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이 가까실지도 모른다라는 네네. 그 그리고 추정을. 네. 다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그러니까 개별 사건들로만 존재를 하고 네. 이 사건들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생태계 안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성착취 범죄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파악이 아직도 좀 수사기관이 덜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수감 중이라고 했죠. 이 네. 20대 남성은 지난해 8월에 항소심에서 3년 받은 네. 사람인가요? 그리고 담당하는 경찰은 경북경찰서
그 사건을 지금 이제 각각 추적을 경북 경찰서가 담당을 하고 있고 추적하고 이 있는 분은 것이. 그 경북 쪽에 있는 다른 서에서 이제 검거가 돼서 네, 송치가 지금,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왜 시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변호사님. 근데 뭐 항상 사실 이걸 아쉬움이- 가지고 수사기관에게 뭐라고 하기도 좀 참 어렵죠. 어려운, 일단 부여된 걸 다른 그 큰 맥락과 그림을 다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네. 그냥 지금 지금 이 20대 남성 같은 경우 3년형이라고 네. 해서 네네. 뭐 이것도 분노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류의 그 사건 치고 아주 낮은 형량을 지금까지 받은 사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뭐 적절한 처벌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했을 개연성이 커서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불법 보이스피싱이 있다 아니면 불법 뭐 스포츠 도박이 있다 이런 거 있으면 단건 잡지만 그 왜 뿌리까지 파고들지 못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네네. 사실 그거는 개별 수사기관에 있는 개별 뭐 경찰이라든가 검사가 의지를 갖고 하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특별한 뭐 기관이나 부서를 좀 만든다든가 이런 네.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언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좀 포착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판결문도 저희가 분석하다 보면 거의 찍어내듯이 징역 1년 6개월에 40시간을 주거든요. 성폭력 그 교육 거의 판결이 네,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도 대부분 비슷해요. 초범인 점을 감안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반성하고 점을. 있다고요. 그래서 네. 뭐 반성문이 거래되고 있다라는 것도 했는데 사실 이제 요 판결은 그거에 비하면 2배를 더 준 거니까. 네. 사실 집행유예도 이제, 없이. 집행유예 없이. 그러니까 뭐 하긴 한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판결문을 보면서 계속 놀라요. 그러니까 이게 초범이고 반성을 깊이 한다라는 이유로 다 이렇게 찍어내듯이 1년 6개월을 주는 거에 대해서. 반성문 대신 써주는 업체도 있다고 하던데 네.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21대 국회 이제 시작되잖아요.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의원들이 별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거 뭔지도 모르겠고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뭐 법안 처리? 제대로 네. 뭐 의원님들이 좀 경각심을 가진다면 네. 남아 있는 20대 국회 네. 안에서 좀 처리하는 것도 고민을 그게 해보셔야 사실 되지 맞죠.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양형 부분에 있어서 좀 다시 좀 권고 기준을 높인다든가 뭐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차원에서 좀 이 고민을 한 축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단순히 지금 사실 선고 기준 자체 그러니까 양형을 할 수 있는 그 재량 범위에 있는 법을 뭐 이렇게 더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네. 예,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좀 정비하는 게 저는 우선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될까요? 이번 국회에서? 그러니까 5월달에 어쨌든 국회 열린다니까 네. 이게 20대 국회에 올라왔던 국민청원 1호법이라는 취지를 살려서 20대 국회가 여러 가지 뭐 비판과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도 받았었는데 어쨌든 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법을 좀 처리해 주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